아파도 참게 됩니다. 병원에 가야 할 걸 알면서도 통장 잔고부터 떠올리게 되니까요. 혹시 이런 마음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료실 앞에서 몇 번이고 망설였던 발걸음, 수술비 걱정에 치료를 미룬 밤들, 그리고 자식들 눈치 보느라 아프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던 순간들. 그 모든 무거운 마음 뒤에는 병원비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1. 병원비 걱정하는 어르신들의 현실 이야기. 병원 한번 가기가 이렇게 겁날 줄 몰랐어요. 서울에 사는 66세 김 여사님의 말입니다. 관절이 아파도 참고 혈압약이 떨어져도 며칠을 버티다 병원에 가시곤 했죠. 이유는 단 하나, 병원비가 무서워서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당수가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에서 병원비는 큰 부담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질수록 병원에 가야 하는 횟수는 늘어나고 약값과 진료비, 검사비까지 한 달에 몇십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현실을 정부나 주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병원을 꾸준히 찾아야 하기에 오늘 병원 갈까 말까를 매번 고민하게 됩니다.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요. 어르신들이 자신의 건강보다 지갑 사정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걱정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 병이 악화되기도 하고 병원비 때문에 카드 대출이나 사금융에 손을 대는 일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 부담금이 생각보다 커서 쉽게 병원에 가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신체뿐 아니라 정서적인 고립감까지 더합니다. 괜히 아프다 말해서 민폐일까 봐 이렇게 마음속에만 꾹꾹 눌러두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계시진 않나요? 병원비 걱정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한 노년의 삶, 그리고 건강한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이런 걱정을 개인이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제도와 도움을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비 최대 97% 지원받은 실제 사례. 병원비 걱정으로 치료를 망설이는 어르신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1세 이모 씨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작년에 심장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입원비와 수술비, 진료비 등으로 무려 980만 원이 청구되었죠. 처음 금액을 보고는 숨이 턱 막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다행히 본인 부담 상환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총액의 97% 가까이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 부담 상환제를 통해 1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최대 금액이 정해졌고 초과된 금액은 자동으로 환급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 중에서도 재난적 의료비 신청을 통해 저소득층 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았죠. 결과적으로 본인이 실제로 낸 금액은 3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900만 원 넘는 병원비에서 약 870만 원 이상을 정부가 대신 부담한 셈입니다. 이 씨는 당시 그 제도를 몰랐더라면 진짜로 빚을 냈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의료비 지원 제도가 여러 겹으로 적용됩니다. 단순히 건강보험만 믿고 계셨던 분들도 이런 추가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실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다며 혜택을 놓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병원비를 낸 다음에도 얼마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씨의 사례처럼 꼭 아프고 나서야 제도를 찾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를 알고만 있어도 수백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3. 몰라서 못 받는 의료비 혜택의 진실. 알았더라면 진작에 신청했을 텐데요. 대구에 사는 59세 정모 씨는 심장 시술 후 병원비로 수백만 원을 냈지만 몇 달이 지나서야 본인 부담 상환제를 알게 됐습니다. 이미 돈을 낸 뒤였고 환급 신청 시기도 지나버렸죠. 정 씨는 그게 그렇게 큰 돈이 되는 줄 몰랐어요 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남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놀랍게도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본인 부담 상환제나 재난적 의료비,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어르신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정보가 어렵고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선 안내가 부족하고 온라인 정보는 너무 복잡하거나 전문 용어가 많아 쉽게 이해하기 어렵죠. 심지어 일부는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내가 해당될 리 없다며 스스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런 혜택들이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시기를 놓치면 환급이 안 되거나 서류가 미비해 거절되기도 하죠. 결국 정보 격차가 곧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제도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단 한 번의 정보로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혜택은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씨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의료비 지원 제도를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조건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4. 의료비 지원 5단계 완전 가이드 소개. 병원비 걱정을 덜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지원이 있는지 차근차근 아는 겁니다. 많은 제도가 있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 제도를 5단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보험 혜택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기본이 됩니다. 진료비의 일정 부분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둘째, 본인 부담 상한제를 활용하세요. 일정 금액 이상 병원비를 낸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연말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환급해줍니다. 단, 병원별 납부 총액이 기준이므로 개인 병원과 종합병원 등 진료처가 많을수록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셋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입니다. 수술이나 중증 질환 등으로 급격하게 병원비가 늘어난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병원비의 5,08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죠.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야 할 제도입니다. 넷째, 차상위 및 저소득층 본인 부담 경감 제도를 알아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외래 진료비나 입원비에서 감면 혜택이 따로 주어집니다. 대부분의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다섯째, 민간 의료사회복지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종합병원에는 의료사회복지사가 상주에 환자 상황에 맞는 정부 및 병원 자체 지원 제도를 안내해줍니다. 말 한마디만 해도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5단계를 통해 하나하나 확인하고 신청하면 병원비 부담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도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단계씩만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 될 겁니다. 5. 본인 부담 상한제 신청 타이밍과 팁. 이 제도 알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랐어요. 부산에 사는 64세 박 여사님은 한 해 동안 병원비로 350만 원 이상을 지출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이 되려면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했을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준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연간 1인 기준으로 적게는 약 120만 원부터 많게는 600만 원 넘는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신청 시점입니다. 같은 병원이든 다른 병원이든 여러 병원을 이용한 경우는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동 환급은 한 의료기관에서 초과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 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말 정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혹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팁은 진료비 계산서를 꼼꼼히 챙기는 것입니다. 실손보험과 중복되는 부분 또는 병원에서 잘못 청구된 항목이 없는지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죠. 특히 고액 진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집중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연중 일정 금액만 넘기면 나머지 병원비는 국가가 부담해주는 구조니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귀찮아서 어렵고 복잡할까봐 신청을 미루다가 결국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실상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연일에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도 복잡하지 않아요. 본인 부담 상한제는 알고만 있어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건강을 위한 병원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도를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부담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6. 재난적 의료비 제도 완전 정리.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입원으로 인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병원비가 나오는 경우 본인 부담 상한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이름 그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일부를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 질환은 물론이고 중대한 외상이나 다발성, 장기 손상 등도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하며 본인 부담금이 연소득의 15%를 초과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2천만 원인 가정에서 300만 원 이상의 병원비가 발생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총 병원비의 최대 5,080%까지 1인당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병원 진료가 끝나기 전에 사회복지사나 원무과에 문의하면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진료가 끝난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미리 병원과 상담을 거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한 번의 신청이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어떤 분은 병원비로 1,100만 원이 나왔지만 이 제도를 통해 800만 원 가까이를 지원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혜택을 넘어 환자의 치료 지속성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료비 부담이 크다고 느껴지실 때 이건 해당이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조건이 안 맞아도 사회복지사의 상담을 통해 병원 자체 기금이나 다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결국 준비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병원비 지출이 컸던 시기를 떠올려 보시고 해당이 될지 체크해 보세요. 몇 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기회 결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7. 병원에서 꼭 해야 할 말 3가지. 병원에 가면 괜히 위축돼서 그냥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경기도에 사는 58세 정 씨는 병원에 갈 때마다 말 한마디 없이 진료를 받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단 몇 마디만 해도 의료비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나요? 이 질문은 병원비를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종합병원에는 의료사회복지사가 상주해 있으며 병원마다 자체 기금이나 외부 연계 지원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고액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꼭 문의해보세요. 두 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인가요? 진료가 많거나 입원비가 큰 경우 이 제도 적용 여부를 병원 업무과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한제는 연간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병원이 여러 곳이면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적용 가능한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료비 내역서나 계산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계산서 없이 병원을 나오십니다. 하지만 진료비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면 불필요한 검사나 중복 청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 실손보험 청구나 환급 신청에도 반드시 필요한 서류죠. 이 3마디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병원에서는 당연히 알아서 챙겨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말하지 않으면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많습니다. 의료비 절약은 결국 알고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병원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지나오셨다면 이제는 바꿔보세요. 의료비 관련 제도 안내받을 수 있나요? 그 한마디가 수십만 원을 절약해줄 수도 있습니다. 8. 실무자가 공개하는 의료비 절약 팁 10가지. 실제로 병원 행정실무자나 의료사회복지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분들이 자주 권하는 실제 통하는 의료비 절약 팁 10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했다면 반드시 본인 부담 상한제를 확인하세요. 자동 환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직접 신청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2. 여러 병원을 이용했다면 연말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신청을 해야 상한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나눠낸 돈은 따로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어요. 3.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고액 진료 시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진료비가 연소득의 15% 이상이면 대부분 해당될 수 있으니 꼭 문의해보세요. 4. 진료비 내역서는 항상 요청해서 확인하세요. 중복 청구나 잘못된 항목이 있을 수 있고 보험 청구나 환급 신청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병원비 결제 전에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일부 병원은 비급여 항목이 많아 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6. 약 처방을 받을 때는 제네릭 복제약 사용 여부를 물어보세요.
성분은 같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7. 약국에서도 보험 적용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본인 부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8. 큰 병원에서 진료받고 검사나 처방은 동네 병원으로 연계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은 본인 부담률이 낮습니다. 9.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만성질환이 있다면 보건소 등록을 통해 약제비와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0.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질문하는 습관입니다. 지원제도나 절약 방법은 직접 묻지 않으면 병원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10가지 팁 중 하나라도 실천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병원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의료비 알고 대처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9. 지원 조건과 주의할 점 총정리. 의료비 지원 제도는 많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원 조건과 함께 실수하기 쉬운 주의할 점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소득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제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즉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210만원, 2인 가구는 350만원 내외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대부분 조건을 충족합니다. 두 번째는 병원비 수준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병원비 총액이 상한선을 넘는 경우 적용되며 재난적 의료비는 병원비가 연소득의 15%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아프다고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가 일정 기준을 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진료 시기와 서류 제출 시점입니다. 특히 재난적 의료비는 진료 종료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과 중복될 경우에도 일부 항목이 제외될 수 있으니 병원비를 모두 낸 후라도 반드시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일부 병원은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스스로 찾아봐야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인터넷 정보가 오래된 경우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이너스 병원비를 전액 낸 뒤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한 제도들이 있으니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를 꼭 보관해두세요. 또한 소득이 조금 추가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 자체 기금이나 민간단체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상담을 받으면 다양한 대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만 충족되면 이 제도들은 부담이 아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헷갈린다면 꼭 확인하세요. 한 번의 확인이 여러분의 병원비 걱정을 확 줄여줄 수 있습니다. 10.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활용법.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를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종합병원에는 이분들이 상주하고 있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존재 자체를 모르고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과 단 10분만 상담해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의료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단순한 행정직원이 아닙니다. 환자의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듣고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연결해주는 전문가입니다. 병원 내외의 각종 의료비 지원 제도, 복지자원, 상담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 절차까지 도와주기도 하죠. 예를 들어 재난적 의료비 신청, 병원 자체 의료비 감면 제도, 민간복지재단, 연계기금 등 다양한 지원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자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서류 작성이나 병원 내 진료 기록 정리도 도와주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복지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 첩수창구나 원무과의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따로 비용이 드는 상담이 아니며 대부분은 진료 전후 시간에 맞춰 일정을 잡아줍니다. 주의할 점은 진료가 끝나기 전에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지원은 진료 중에만 신청 가능하거나 퇴원 후에는 접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에게는 여러분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소득 수준, 가족 상황, 보험 여부 등을 공유해야 가장 적합한 제도를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부끄럽거나 민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단지 정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존재하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앞으로 병원에 가시게 되면 꼭 기억해주세요. 사회복지사님, 잠깐 상담 가능하실까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사회복지사 상담까지
이 모든 제도는 단지 숫자와 서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당연한 권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뭘 그렇게까지 받겠어라며 한 발 물러서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도들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당당하게 활용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이건 나도 해당될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병원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